지금 이 영상 보시는 순간에도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곧 막힐 수 있다는 얘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 얘기처럼 들리시면 위험합니다. 막히고 나서 움직이면 그땐 이미 늦어버릴 수 있거든요.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혔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이게 시작이면 다음은 접속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번 업데이트가 끊기면 앱이 점점 낙습니다. 인증이 꼬이거나 보안 패치가 비면 로그인 하나도 불안해져요. 지금은 되는데요? 그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안 될 때는 진짜 갑자기 안 됩니다. 금융당국 압박이 커지면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차단이 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조여오는 느낌이죠. 문이 닫히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접근 가능할 때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빼는 게 우선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붙었습니다.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방향이죠. 설치가 막히면 신규 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반면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힌 상태에서 앱을 지웠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그 순간 설치 자체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삭제 후 재설치가 막히면 진짜 난감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거래소는 출입문이 하나인데 개인 지갑은 내가 열쇠를 쥔 구조거든요. 문이 잠겨도 내 자산은 내 손에 남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 시작부터 막힐 수 있어요. 게다가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돌면 가입해볼까? 하는 순간 길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회 방법도 있긴 합니다. VPN을 쓰면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접속이 된다고 해서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내 거래소로 옮기면 되지 않냐고요?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더 높게 느껴질 수 있으며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된 흐름이라 선물 중심인 분께는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정리해 둔 겁니다. 그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초보자분들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구간이 입금에서 막히는 순간인데 그 벽을 낮춰주는 조건들이죠.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들을 포함했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섞어두었습니다. 이런 건 타이밍이 생명이라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은 그냥 링크 모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 어떤 거래소가 맞는지, 옮길 때 뭘 먼저 체크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적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정보 한 줄이 시간과 돈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냐? 이 질문 하나가 초보 시절 계좌를 살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늦으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늦어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방향보다 순서가 먼저인 시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 개념부터 아주 간단히 잡겠습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딱 박히면 차트가 갑자기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타가 운이 아니라 확률이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올라가는 파도에
몸을 실어 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숏 포지션은 반대입니다.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죠. 파도가 꺼질 때 그 빈 공간을 수익으로 바꾸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아야 하냐? 핵심은 상승 추세 확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그때 롱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는 억지로 바닥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이 위로 기울어져 있으면 확률은 위쪽에 쏠립니다. 초보일수록 추세와 싸우지 않는 게 생존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쓰는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장이 상승 쪽 힘이 강해졌다는 힌트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도 함께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같이 밀어주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지죠. 뉴스 확인도 빼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외부 요인은 가격을 들어 올리는 불씨가 됩니다. 차트만 보다가 뉴스에 맞으면 그대로 흔들립니다. 다만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작정 추격 매수하면 꼭 꼭대기에서 잡는 분이 생깁니다. 신호는 신호일 뿐이고 진입은 내 자리에서 하셔야 합니다. 조급함이 레버리지를 먹어버립니다. 이제 숏은 언제 잡느냐? 숏은 하락 추세가 전제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보이면 숏 포지션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더 사람을 속입니다. 이제 바닥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때 오히려 한 번 더 꺾이는 경우가 많아요. 숏은 차갑게 흐름이 아래로 꺾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장의 중심 무게가 아래로 옮겨간 느낌입니다. 거래량도 힌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긴 하는데 힘이 없다. 이런 상황이 종종 하락 전조가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가격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 수 있으니 숏 근거로 작동합니다. 물론 뉴스 하나만 믿고 숏을 박으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차트 흐름이 하락이고 신호가 맞물릴 때만 확률이 생깁니다. 숏은 맞으면 시원하지만 틀리면 고통이 빨라요. 그래서 저는 늘 겹치는 근거를 만들라고 말씀드립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거래량, 뉴스가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들어가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이 먼저 나가거든요. 여기서 보조지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정말 중요하고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지표는 미래 예언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번역해 줍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유용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돼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돼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RSI만 보고 70이니까 무조건 숏 이러면 또 당합니다. 강한 상승에서는 70 위에서 오래 버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RSI는 추세 판단과 같이 써야 안전합니다. 맥디는 흐름 전환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선이 교차하거나 막대가 약해지는 구간을 보면 힘이 빠지는 방향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 추세와 맞으면 진입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위치를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벌어질 때는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밴드 상단이나 하단을 두드리는 구간은 과열이나 공포가 몰린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적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적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으로 찍는 순간 레버리지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이 막히는 흐름이라면 거래보다 먼저 자산 접근성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문이 닫히면 기술도 전략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비교해둔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원화 입금, 한글 지원, 수수료, 이벤트 같은 포인트를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해놨으니 옮기실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와 선물 거래 이해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손해를 덜 보게 만드는 실전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